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들. 4차 시 원자 모형의 변천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므로 선생님이 제시하는 추가 자료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자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바로 돌턴입니다. 자, 이 돌턴은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알갱이, 바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동일한 원소라면, 수소라면 같은 수소끼리는 질량과 성질이 어때 된다? 동일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는 화학 반응에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영운술사들이 금을 만드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화합물은 일정한 비율로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화합물, 어떤 특정한 원자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서 만들어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턴의 원자설은 문제가 있었죠. 원자 내부의 구조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냥 공 모양이래. 요런 동그란 공 모양을 제안을 했습니다. 단단하고 쪼개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톰슨의 원자 모형에서 푸딩 모형을 제안했는데요. 음극선 실험을 하였습니다. 음극선 실험. 자, 실험 과정에는요, 진공관에 고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어떠한 빛이 쭉 하고 나아가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빛이 나아가더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의 방향으로 빛이 나아가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빛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보시다시피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이 만났을 때 누가 생겼다? 그림자가 생기더라. 이것을 통해서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장애물을 통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직진한다. 왜냐하면 얘가 직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혔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얘가 빛이 이렇게 휘어서 갈 수 있었다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겠죠. 근데 휘어서 갈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똑같이 음극선을 설치했는데 이번에는요, 이런 바람개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개비가 어떻게 됐다? 팽글팽글 돌아가더라 라는 겁니다. 바람개비가 회전했다. 자, 회전한다는 이야기는 이 바람개비를 누가 건드렸다는 얘기겠죠. 결과적으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바람개비를 건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질량을 가진 입자. 자, 그 다음에 이 음극선을 이런 지금 보시면 이게 전기장입니다. 전기장 속에 놓아두었더니 어떻게 됐다? 음극선이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음극선이 지금 플러스 극으로 휘어졌다. 우리가 아까 분명히 직진한다 했는데 전기장 속에서는 그 직진을 못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 띤 입자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렇죠. 플러스 극으로 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음전하를 띤 입자, 근데 이 입자가 어떻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피도 가지겠죠, 그죠? 네, 그런 아이가 있구나. 그 빛 속에 그런 아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 입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질량을 가진 입자인데 얘가 누구냐고? 그렇죠, 바로 전자다. 그것이 바로 전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톰슨이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고 얘는 질량이 작고 빛이 직선으로 나가는 것처럼 곱게 직진하고 또 전기장이나 자기장에 의해서 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전자는 음전하를 가진 어떤 진짜 실제 입자란 말이죠. 이게 원자 안에 들어있다는 걸 얘가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에서는 분명히 공 모양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 아이를 공에 조심스럽게 넣어봅니다. 이렇게 전자가 콕 박혀있는, 공에 박혀있는 모양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전하로 이루어진 덩어리에 전자가 박혀있는 모양이다 라고, 그래서 중성이 된다 라고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원자 내부에서는 전자들이 어떻게 배열되는지는 몰라. 그냥 콕콕 박혀 있어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톰슨의 푸딩 모형. 다음번에는 러더퍼드가 실험을 합니다. 행성 모형을 제시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 지금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는데 알파 입자를 이렇게 쏘아줘요. 자, 근데 얇은 금박을 이거를 이제 확대한 모양입니다. 금박에 있는 원자들이 이렇게 요렇게 이게 금 원자예요. 요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금 원자 가운데 이게 보이십니까? 이거 누굴까요? 이렇게 핵이 있단 말이죠. 핵이 근데 어떻게 있는지 잘 몰랐어, 사실은.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이 실험을 했더니 선생님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이 슝슝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지나가 버리니까 뭔가 부딪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단 말이지. 거의 부딪힐 만한 장애물이 없어. 그런데 봤더니 어떤 애가 일부 살짝 이렇게 옆으로 비껴나가는 거 있고 아주 극소수만 제대로 맞고 튕겨나가는 사례가 있더라는 거죠. 극소수. 자,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파 입자 쏘았을 때 대부분 통과했습니다. 대부분은 통과했다. 자, 그런데 일부는 아주 큰 각도로 튕겨나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다? 원자 대부분은 빈 공간인데 중심에 양전하를 띠면서 또 거의 모든 질량이 모여있는 아주 무거운 질량이 엄청 큰 어떤 작은 핵이 존재한다라고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원자 핵이다. 엄청 무겁고 엄청 플러스를 띠고 있는 아주 작은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톰슨이 누굴 발견했어요? 전자가 있었어요. 콕콕 박혀있다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뭔가 한가운데 플러스를 띈 누가 있다고? 이런 원자 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 톰슨이 발견한 전자를 그 주변에 콕콕 박혀있다고 표현 안 하고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해서 행성 모형을 돌고 있다라고 하면서 행성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생각을 해보면 계속 회전하면서 얘가 점점 끌려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에 부딪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에너지적으로 말도 안 된다라는 게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안정성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러더퍼드도 틀렸구나. 선생님, 그럼 제대로 된 거 뭔가요? 드디어 나오는 사람이 좀 중요합니다. 바로 보어입니다. 자, 보어의 원자모 우리 1학년 때 배웠어요. 전자는 어디에 있다? 특정한 궤도인 전자 껍질에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껍질에 전자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각 전자 껍질은 특정한 에너지 준위값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요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죠? 원자 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핵 가까이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하다. 에너지가 가장 낮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전자가 궤도 사이 이동할 때 껍데기 사이를 이동할 때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가 비스펙트럼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전자 껍데기에 이름도 붙였습니다.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잘 안 나왔는데 이 껍데기를 K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를 L 껍데기, 세 번째 껍데기를 M, 네 번째 껍데기를 N 껍데기라고도 합니다.
보호가 왜 좀 중요하고 유명했냐면 사실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아까 껍데기가 요렇게 있다 했잖아요. 전자 껍질이 있다 했어요. 여기 핵이 있고 거기 주변에 껍데기 이렇게 있다 했어요. 자, 껍데기 여러 개 있겠죠, 그죠? 이렇게 껍이 있는데 얘가 봤더니 어때? 전자가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한다고?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뭐 여기서 여기 이런 식으로 또는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에너지가 서로 같을 거냐고. 다 다른데 그 에너지의 차이가 한 얘와 얘의 차이만큼 나는 게 설명이 됐다는 거죠. 그죠? 요만큼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1번만큼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요. 요만큼의 에너지만큼이 2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고요. 요만큼의 에너지는 3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어의 원자 모형은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죠. 자, 그런데 보어가 좀 바보 같은 게 세상에 굉장히 많은 원소 11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전자가 2개 이상인 바로 헬륨부터 쭉 다전자 원자 마늘 다자의 전자가 많은 애들은 선 스펙트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이게 바로 네온의 전자 배치인데요. 지금 문제가 있어. 분명히 전자는 어디에만 있다고 했냐면 전자 껍데기에만 여기 있다고 했어. 또는 여기에 있을 수 있었어. 또는 여기에 있을 수 있었어. 그치? 자, 그런데 이런 선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선과 에너지가 비슷한 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는 이야기잖아. 선생님 지금요 이 1번은요 선생님 말대로 이제 너무 선생님이 황실을 많이 해놨는데 여기서 여기에 있는 여기서 껑충이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대로 해버리면 이 나머지 이 선들이 많이 나오려면 요 근처에서도 여기 근처에서도 전자가 이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동하고 여기에서도 이동하고 여기 근처에서 이동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껍데기와 껍데기 사이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껍질 사이의 공간에 있어야지만 이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상한 거야. 자, 이렇게 여러 선으로 막 갈라져서 나오는 이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우리는 갈라짐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갈라짐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무엇일까? 다음 장. 바로 현대의 원자 모형입니다. 이제는 전자 껍질이 있는 게 아니야. 선생님 전자 껍질이 있는 게 아니고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단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 우리는 무엇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다? 바로 확률로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확률을 점으로 표시하면 여기가 핵이에요. 한가운데 색깔 빠른 게 할까? 여기가 핵이에요. 핵 주위에 마치 구름이 퍼진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현대 원자 모형을 무슨 모형?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하고 전자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뭔가 전자 구름이 옅어지는 것 같아요. 핵과 멀어질수록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어떻다?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 주변에서는 굉장히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의 원자 모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